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정부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비자 발급에 나선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차단을 위해서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와 거류 허가증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외국인 입국을 전면 차단해 왔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 또 비자 신청 시점에 유효한 거류 허가증을 소지한 교민에게 비자 발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 유학생과 취업자는 새로 서류를 준비해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하고 거류 허가증 소지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이들은 중국 입국 5일 전에 핵상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건강 확인서도 주한 중국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이 공무원과 외교관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 일반인을 상대로 비자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재 중국 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유학생 약 5만 명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교민의 30%가량이 중국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이 지난 4일부터 항공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서 한국항공사의 항공편을 기존 3편에서 10편으로 늘리고 이 중국항공사는 기존 7편에서 10편으로 늘려서 총 20편으로 항공편이 증편이 되기로 한 상태지만 사실은 이 숫자 가지고도 아직 많이 부족한 데다가 대다수의 항공편을 중국인들이 선점한 상황이어서 이 한국인 승객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이 G7 확대 관련 소식인데요. 이 독일의 외무장관이 G7 확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죠. 네, 지난 5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G7이 상당히 구시대적이라면서 한국과 러시아, 인도, 호주를 추가해서 G11으로 확대하거나 브라질까지 더해서 G12로 개편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 새로운 회원국을 가입시킬 수 있는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의 G7 참여에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참여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 G8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으로부터 경제 제재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복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현지 시각으로 26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 일간지 라이니셰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G7과 G20은 이 합리적으로 조직된 체제라면서 지금은 G11이나 G12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전쟁이라든지 또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거론하면서 이와 관련한 해결책이 없는 한 러시아의 복귀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국내 언론들이 이 독일의 마스 장관이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식의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내놨지만 실제로 이 마스 장관의 인터뷰 그 어디에서도 우리나라를 거론한 부분은 찾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이 한국을 콕 집어서 반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놓은 일부 언론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 G7 자체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가볼 텐데요. 지난 100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베트남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재확산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주요 관광지인 다낭시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그 이튿날에도 인근 지역에서 신규 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4명의 감염자가 새로 나온 상황인데요. 예. 이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자국으로 대거 유입된 미입국 중국인들로 인해서 지역 감염이 확산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다낭 인근의 꽝남성은 이달 들어서 총 48명의 미입국 중국인을 적발을 했고 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8개 단속 전담팀을 중국 접경지대에 급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베트남 정부는 다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고 술집 등 대부분의 비필수 상업시설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낭 시내에 30인 이상 모임 금지와 모든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고 종교, 스포츠, 문화행사도 금지됐습니다. 자, 외국인 관광객은 사실 여전히 입국이 금지된 상황인데요. 사실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2주일간 이 국내 관광객이 다낭시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또 다낭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을 다시 폐쇄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베트남 정부는 매일 100여 편의 항공편을 운항해서 약 4일간을 거쳐서 이미 다낭시에 들어와 있는 관광객 8만 명을 다시 다낭에서 베트남 내 11개 도시로 소개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다음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36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법이 개발이 됐다고요. 네, 기존 진단 시간과 비교하면 4분의 1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감염 진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유전자 증폭 PCR 검사인데요. 이 면봉으로 코 속과 목구멍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에 이 PCR 검사를 방해하는 점액질로부터 리보핵산을 추출하는 방식인데 네. 정확하긴 하지만 이 검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좀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데다가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고가의 장비를 동원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시간도 꽤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난양 공대 의대 의료진이 리보핵산을 추출하지 않고도 직접적인 조사로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36분밖에 걸리지 않는 방식을 개발한 건데요. 게다가 휴대용 유전자 증폭기를 이용해서 실험실이 아닌 외부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가 태국에서 유명 기업 창업주 손자가 이 사망 사건을 저지르고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네네. 결국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에 들어가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뉴스를 이렇게 저희가 다룰 정도면은 태국 내에서는 얼마나 비판 여론이 크게 들끓겠습니까? 네. 지난 26일에 프라유트 짜누차 태국 총리가 결국은 이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레드불 공동 창업주 찰레오 UBDI 손자 오라유색에 적용된 혐의가 모두 취하된 경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청문회를 열어서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짜누차 총리는 이번 사건의 연루설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사법행정에 개입한 적이 없고 이 사법행정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했는데요. 현재 태국 내 소셜미디어에서는 레드불을 보이콧하라 또는 레드불에 노라고 말하라 등의 해시태그가 등장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오라유세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태국 검찰은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사건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고 이 사고 당시 오라유 씨 시속 177km 속도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경찰은 6월에 검찰총장으로부터 기소하지 말라는 최종 명령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15일 안에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보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검찰과 경찰이 이제 서로 책임 떠넘기를 하는 모양새도 일명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검찰의 소환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해외로 도피했던 오라유스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를 방문해서 레드불이 후원하는 자동차 경주대회를 관람하거나 또는 일본이나 이탈리아 등에서 스노보드를 즐기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서 민심의 분노를 더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제3당을 해산시키고 민심을 억압하는 철권 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짜누차 총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라유스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정권에 대한 분노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에 나선 모습인데요. 자, 검찰과 경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태국 민심은 더 들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